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공항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다. 미숙은 남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몸 조심하고 사진 많이 찍어줘요. 남편은 한 손에 여권과 항공권을 든 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겠어요. 당신 생각도 좀 하면서 다녀올게. 다음에는 같이 가자, 진짜.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럴 날이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 옮기지는 않았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약속해온 세계 여행. 은퇴한 뒤엔 꼭 한번 떠나겠다고 했던 그 바람이 이제야 현실이 된 거였다. 미숙은 유리병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는 남편의 모습이 작게 작아지는 걸 바라보다 핸드백 안에 있는 차 키를 꺼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시끄러웠고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와 안내 방송이 섞여 복잡했다. 하지만 미숙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묘한 조용함을 느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남편의 여행 가방 선물을 옆으로 밀었다. 라디오는 자동으로 켜졌지만 곧 버튼을 눌러 꺼버렸다. 창밖의 빛은 여전히 흐렸고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미숙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은 고요하게 밀려왔다. 이제 진짜 한 달 동안 나 혼자네. 도착한 집, 열쇠를 돌리는 소리, 문을 여는 감각, 발을 들이니 현관 안으로 밀려드는 정적이 조금 낯설었다. 집 안 공기는 어제와 같았지만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의 말소리, 발소리, TV 소리, 전화 받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빠져 있었다. 미숙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았다가 금세 일어섰다. 아무 일도 없지만 괜히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주방 쪽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찬밥, 반찬, 정리된 식재료. 늘 그렇듯 질서 있고 안정적인 냉장고 속. 하지만 그 안의 음식은 다소 과했다. 누군가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불필요한 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미숙은 커튼을 걷고 햇살이 들게 했다. 이렇게 집 안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건 한 달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주방 탁자에 앉아 손톱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됐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손톱. 셀프 젤네일의 흔적이 살짝 걷겨진 부분. 미용실 예약을 하지 말고 그냥 동네 네일숍이라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아닌데 몸이 낯설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엔 커피를 내려 마셨고 TV는 틀지 않았다. 대신 폰을 들고 이것저것 검색을 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요즘 50대 여성이 많이 찾는 활동, 여자 혼자 즐기는 일상. 별 의미 없는 키워드였지만 화면 속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났다. 그중 한 글 귀에 손가락이 멈췄다. 당신의 오후를 춤추게 하세요. 콜라텍 입문 가이드. 스크롤을 넘기려다 말고 다시 위로 올렸다. 낯선 단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하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다. 해보지 않은 게 많구나. 저녁이 되어 조명을 켜고 미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바라봤다. 혼자라는 감각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막막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공간이 허용하고 있는 무한한 자유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누운 채 남편이 없는 침대에서 뒤척였다. 생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듯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미숙은 처음으로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꺼냈다. 마트 계산대 줄에 서 있던 미숙은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머, 미숙 씨. 고개를 들자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연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운동도 함께 다녔고 자주 왕래한 사이는 아니지만 얼굴을 모를 정도는 아니었다. 요즘 시간 많죠?
남편분 여행 가셨다면서요. 미숙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달 동안 세계 여행 간다고. 친구들이랑. 연희는 카트 손잡이에 팔을 걸친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심심하겠다. 혹시 콜라텍 가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미숙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콜라텍. 응, 어르신들 다니는 곳. 트로트 나오고 춤도 추고. 요즘은 50대 초반도 많아요. 나도 다녀봤거든. 은근히 재미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몸도 움직이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미숙은 애써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론 어쩐지 당황스러웠다. 거기서. 그곳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몰랐고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번쯤은 경험이죠. 요즘은 다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괜히 편견 갖지 마요.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 줘요. 초보도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연희는 유쾌하게 손을 흔들고 계산대로 걸어갔다. 남겨진 미숙은 마치 이상한 종이를 건네받은 듯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정리한 후에도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콜라텍. 입에 올리기조차 낯선 단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엔 그 공간이 어떤 곳일지 궁금함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TV를 켜뒀지만 화면 속 드라마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에 쥔 리모컨 대신 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리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입력했다. 콜라텍. 연관 검색어들이 줄줄이 따라 붙었다. 콜라텍 입문자 후기, 초보 콜라텍 복장, 서울 깔끔한 콜라텍 추천. 미숙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하나하나 눌러서 읽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음악이 좋아서 간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 가벼운 소통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글에는 이상한 만남도 있지만 선 넘지 않으면 그저 한 번쯤의 경험으로 괜찮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에서 눈이 멈췄다. 선 넘지 않으면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미숙은 아직도 블로그 글을 넘기고 있었다. 복장 팁, 음악 장르, 주차 가능한지, 입장료는 얼마인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졌다. 무언가에 끌리는 느낌이었다. 확신은 없지만 분명히 기대에 가까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거실을 돌아다니다 거울 앞에 섰다. 파자마 차림의 자신이 낯설었다. 그 순간 문득 화장대를 열었다. 진한 립스틱. 그동안 거의 바르지 않던 색이었다. 한번 손등에 그어보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눈화장도 조금 더 진하게 해보았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었다. 가벼운 웨이브라도 넣어볼까. 오전 내내 준비하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옷장 안을 2~3번 들춰봤다. 단정한 바지와 셔츠. 아니, 조금은 부드러운 색감의 블라우스.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스커트를 꺼내 입고 낯선 향수도 한번 뿌려봤다.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지 않은 채 지갑과 폰만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목적지를 입력한 건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콜라텍. 초보에게도 편한 분위기라는 설명이 있었던 곳이었다. 운전하는 내내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무표정하게 도로를 따라갔다. 도착한 건 오후 2시 무렵.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볍게 떨리는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한 발짝 더. 그리고 미숙은 그곳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숙은 잠시 멈춰섰다. 공간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다. 음악은 쿵쿵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경계보다 익숙함에 가까웠다. 조명이 낮게 퍼져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조명이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리듬은 예상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입구 옆 벽에 몸을 붙이고 서서
미숙은 천천히 둘러봤다. 중년의 남녀들이 둘씩 셋씩 짝을 이루어 조심스레 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누가 처음이고 오래된 사람인지도 분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은 그 안에서 분명한 낯설음을 느꼈다. 그 낯설미 긴장으로 이어졌다. 괜히 나왔나? 너무 튀는 건 아닐까? 어색해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만큼은 아니었다. 그 순간, 처음이신가 봐요? 낮은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미숙이 고개를 돌리자 약간 짙은 베이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첫 춤은 저랑 어때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루틴처럼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하진 않았다. 미숙은 아주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먼저 다가왔다. 손끝이 닿는 순간 얇은 전류처럼 짧은 긴장이 스쳤다. 중앙 무대로 향하는 동안 미숙은 말없이 걸었다. 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그 몇 걸음 사이에만도 충분히 느껴졌다. 하지만 음악이 바뀌고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을 끌어안으며 첫 스텝을 맞춰주기 시작했을 때 그 낯설음은 조금씩 물러났다. 둘 사이의 거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손은 필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예의가 미숙을 더 편하게 만들었다. 한 곡이 끝나고 음악은 곧바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갔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묻지도 않고 그대로 이어갔다. 미숙도 뿌리치지 않았다. 춤이 끝나고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옆 무대 쪽 의자에 그녀를 안내했다. 어때요? 처음 치곤 잘 따라오셨어요.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땀이 살짝 손끝에 맺혀 있었다. 상만이에요. 종종 와요. 여기에. 자신을 소개한 그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고 번호를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커피 자판기 쪽을 가리켰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저 한 곡 춤을 추고 난 직후 리듬을 식히기 위한 자연스러운 여운처럼 들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건 콜라텍 안 작은 휴게 공간이었다. 뜨거운 종이컵 두 개 사이로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혼자 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미숙은 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저도요. 춤이 좋아서 오긴 하는데 가끔 사람 때문에 남기도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미숙은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눈길을 살짝 돌려 그를 바라봤다. 정면으로 보니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다. 웃는 입꼬리는 선했고 눈동자는 선명했다. 너무 조심스러우신 건 아니죠. 그가 장난처럼 던진 말에 미숙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긴장을 내려놓은 안도감도 처음 느껴보는 가벼운 들뜸도 함께 있었다. 컵 안의 커피는 절반쯤 식어 있었고 그들은 아직도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그 공간 안의 공기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상만은 일어나며 말했다. 시간 되면 다음 주에도 와요. 같이 한두 곡 정도 더 쳐요. 그 말은 약속도 유혹도 아니었다. 단지 자연스러운 초대였다. 그가 먼저 문 쪽으로 향하자 미숙은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미숙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다. 며칠 후 카페 창가 자리에 미숙이 먼저 앉아 있었다. 말을 먼저 걸지는 않았지만 그가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상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익숙한 듯 시선을 돌렸고 곧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미소로 인사했고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옆자리에 앉았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미숙은 웃었다.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좋더라고요. 둘은 한참 말없이 있었다. 라떼가 놓이고 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사이로 감정들이 아주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말은 짧았다. 상만은 가끔 미숙을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더 부담스러웠다. 손등에 상처 있네요. 미숙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 며칠 전에 부엌에서 칼에 살짝. 그가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죠. 왜 그런 건 남편보다 제가 먼저 봤을까요? 그 말에 미숙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이 아직 식지 않은 라떼 위를 천천히 떠돌았다. 말없이 있던 상만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미숙의 컵 가까이에 놓여있던 손등을 아무 말 없이 덮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덮고만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엄지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 자신의 숨이 조금 더 깊어진다는 걸 느꼈다. 그 손은 부드러웠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깊었다. 마치 그녀의 감정이 이미 다 익힌 것처럼 서두르지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그에게 조금씩 기울어지는 걸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게 편안했고 솔직했고 그리고 설렜다.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오래 말없이 머무는 게 조용한데 있어요. 상만의 말에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잔을 들던 손을 내려놓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대신 모든 걸 말한 셈이었다. 그날 그들은 함께 일어났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짧은 음악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조명이 어둡고 작은 모텔 앞에 도착했다. 입구 앞. 미숙은 문 앞에 멈췄다. 상만은 문을 먼저 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멈춰도 돼요. 그 말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니요. 지금 아니면 다신 못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먼저 문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아주 작고 조용했다. 조명은 하나였고 공기는 따뜻했다. 미숙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문 앞에 있었다. 둘 사이엔 몇 걸음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그녀가 20년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처음 춤을 췄을 때도 그 손을 맞잡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숨이 막히진 않았다. 지금은 온몸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죄책감보다 두려움보다 크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살아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뚫고 올라왔다. 이게 살아있는 감정이라면 이제야 겨우 나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저 사실 무서워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 순간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 거리의 끝에서 이제 선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시계는 8시를 넘었고 방 안엔 어제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에서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은 채 주방으로 향했다. 밥솥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식빵을 한 장 꺼내 토스터기에 넣었다. 달그락 딸깍 가볍고 건조한 소리들만 공간을 채웠다. 토스트가 구워지는 동안 미숙은 창문을 열었다.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 똑같은 골목, 똑같은 하늘인데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풍경 속에서 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빵을 접시에 옮기고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전날과 같은 옷, 화장하지 않은 얼굴. 그런데도 거울 속 미숙은 어제보다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딘가 선을 한 번 넘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다.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랑으로 갈 가능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담백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미숙은 거울을 등진 채 휴대폰을 들었다. 상만의 번호는 연락처 맨 아래에 등록돼 있었다. 통화 기록도 메시지도 없었지만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억될 번호였다. 미숙은 손가락으로 번호를 길게 눌렀다. 삭제 버튼이 떴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눌렀다.
화면이 비워지자 어딘가 더 정리가 된 느낌이었다. 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미숙은 남은 식빵을 천천히 다 먹었다. 모든 게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좋았다. 다음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제 같은 감정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새로운 동네, 낯선 간판. 미숙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콜라텍을 골랐다. 기존과는 분위기가 다른 곳이라고, 어디선가 익명성이 더 보장된다는 평이 있었다.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다르게 흘렀다. 전날 갔던 곳보다 조명이 더 은은했고 음악은 트로트가 아닌 가요, 리믹스가 흐르고 있었다. 춤의 결이 달랐다. 사람들의 손짓도 몸의 템포도 달랐다. 하지만 미숙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공간이 어쩐지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았다. 잠시 벽에 기대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말없이 다가온 남자가 있었다. 단정한 셔츠, 묶이지 않은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향기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미숙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그냥 맞잡았다. 이유 없이. 이유가 필요한 순간도 아니었다. 춤은 부드러웠다. 빠르지 않고 리드가 확실한데도 강하게 이끄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미숙은 모든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다. 마치 이전부터 함께 춤을 춰온 사람처럼. 한 곡이 끝나고 그는 미숙에게 말했다. 춤만 추는 게 아니라 기분도 나아지네요. 미숙은 살짝 웃었다. 그렇죠. 이상하게요. 사람 때문이에요. 리듬보다 상대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부담스럽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는 말의 속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 이름도 묻지 않았고 연락처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다시 미숙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은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 식사하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럼 지금 같이 가요.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고 마치 오래된 연인에게 건네는 말처럼,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먼저 걸어 나갔고 그 뒤를 미숙이 따라 나섰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냥 또 다른 음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식당일 줄 알았다.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엔 늘 그런 그림이 따라붙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나란히 앉고 따뜻한 국물의 말을 풀어내는 장면. 미숙은 어쩌면 그런 걸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호는 그 방향으로 걷지 않았다. 한 블록을 돌아서 사람 없는 골목길, 간판 하나 없는 모텔 건물이 태호의 발걸음을 멈춘 지점이었다. 그 순간 미숙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한 리듬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태호의 등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도, 미숙도. 입구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살짝 흘렀고 복도는 조용했다.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는 그의 손동작 조어자. 익숙하고 노련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처음이라서 떨린 게 아니었다. 설렘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달랐다. 태호는 상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숙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리드하지 않았고 끌지도 않았다. 그저 미숙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을 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서로의 눈빛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먼저 문을 열었다. 손짓도 말도 없었다. 그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간 건 미숙이었다.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달랐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다. 태호는 방 안에서도 말을 아꼈다.
그가 무겁고 진지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말이 감정을 흐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자동으로 채워졌고 세상은 또 한 겹 바깥으로 멀어졌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다. 빛은 어둡고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은 문득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을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익숙하지 않아야 마땅할 이 상황. 그런데도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고요한 안심이 있었다. 난 아직 살아있구나. 작게 중얼거리듯 그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심장이 반응하고 있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번엔 몸보다 감정이 먼저였다. 그 감정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고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끌어내지 않았고 그냥 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숙은 그 열린 문 속으로 또 한 번 조용히 무너졌다. 돌아오는 길, 미숙은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밤 공기가 볼을 스쳤고 차 안은 너무 조용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질문이 불쑥 떠올랐다. 목까지 차오르진 않았지만 눈에 밟히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스스로 답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보는 거지. 그 생각을 하자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좋아서 웃은 것도 후회해서 웃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생각보다 자신이 담담하다는 게 조금 놀라웠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와 정리된 거실이 그대로였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한 번쯤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소파 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낡은 액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늘 닦아뒀던 그 프레임. 미숙은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그리움도 미안함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자신이 선택한 모든 걸 덮을 만큼 강하진 않았다. 테이블 위에 폰을 놓고 잠시 고민하듯 손끝을 움직이더니 미숙은 검색창을 열었다. 콜라텍 후기. 며칠 전 읽었던 글들이 다시 줄줄이 올라왔다. 그중 절반은 이미 읽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또다시 그 창을 넘기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 다른 분위기, 다른 음악.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숙은 지도를 천천히 훑었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러 가장 먼 지역을 골랐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위치도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다. 이상하게 멀수록 좋았다. 이름 없는 곳이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공간이면 더 좋았다. 현관을 나서며 미숙은 이번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귀걸이도 빼고 블라우스 대신 얇은 니트를 입었다. 무언가를 가리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닌 그냥 조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도착한 콜라텍은 지금껏 갔던 어떤 곳보다 조용했다. 음악은 낮았고 사람들은 마치 서로를 관찰하는 듯이 자신의 리듬만 들으려는 듯 보였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숙은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가 있었다. 멀찍이 앉아있던 남자. 기훈. 그는 춤을 추지 않고 있었다. 잔을 들고 혼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다. 무표정했고 고개도 잘 들지 않았지만 그 시선엔 묘한 정직함이 있었다. 미숙이 시선을 던졌을 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살짝 잔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춤을 권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같은 자리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춤보다 차 한 잔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유난히 조용하게 닿았다. 목소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말 안에 있는 여백이 커서였다.
미숙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다.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리듬보다 더 느린 공기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기훈은 질문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어떻게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가끔 그녀의 잔이 비어 있는 걸 먼저 알아차렸고 그녀의 시선이 창밖에 닿아 있을 때 같이 눈을 돌렸다. 그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깊었다. 기훈은 말보다 존재로 위태로움을 만드는 남자였다. 그리고 미숙은 그 위태로움을 다시 따라가고 있었다. 조용한 찻집이었다. 테이블은 널찍했고 음악은 흐르지 않았다. 마치 음악 대신 서로의 숨소리가 공기를 채워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미숙과 기훈은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많은 게 그들 사이에 오가고 있었다. 기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종종 그녀를 바라봤다. 눈을 오래 맞추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자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묘하게 안정돼 있었다. 불안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미숙은 그 눈빛이 편했다.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의 시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손에 들린 컵이 살짝 미끄러졌다. 기훈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컵을 받쳐주듯 받았다. 그리고 말없이 손수건으로 컵 옆자리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해내는 그 손길에 미숙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웃으며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웠어. 허락이나 결심처럼 보이지 않았다. 기훈은 말없이 그 손을 받았다. 맞잡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말보다 빨랐다. 그 어떤 대사보다 확실했고 그 어떤 끌림보다 조용했다. 둘 사이의 공기는 한층 가까워졌고 말보다 감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기훈이 입을 열었다. 근처에 쉴 만한 데 있어요. 그 말은 낮고 담담했다. 마치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설명도 설득도 없이 도착지만 말해주는 목소리. 미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흔들고 있었고 햇빛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일어섰다. 둘은 차값을 내고 나왔고 기훈의 차로 향하는 동안 말은 없었다. 차 안. 기훈은 음악을 켜지 않았다. 미숙도 말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이미 말을 지나쳤기 때문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작고 조용한 숙소였다. 현관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고 기훈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지금이 아니라면 영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유혹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다. 미숙은 한참을 그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기훈이 먼저 걸었고 그 뒤를 따라 미숙도 조용히 발을 옮겼다. 문이 열렸다. 들어간 건 이번에도 미숙이 먼저였다. 이젠 말이 필요 없는 단계였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고 조용했다. 양옆으로 길게 이어진 벽지는 오래됐고 천장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끊고 있었다. 그 공간을 걷는 미숙의 걸음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기훈은 그 옆을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걸음을 맞추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그녀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다. 미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지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이 길 끝에 있는 문이 무언가를 닫는 문이자 무언가를 처음 여는 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도착했다. 방 앞. 잠깐의 정적. 그 순간 기훈은 한 걸음 멈췄다. 하지만 미숙은 아니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먼저 잡았다. 한참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다. 고개를 들고 그저 여기까지 왔으니가 아니라 이제야 여기다라는 표정으로 손에 힘을 주었다. 딸깍.
문은 쉽게 열렸다. 부드러운 소리. 오래된 도어의 경첩이 마찰음을 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준비된 공간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먼저 안으로 들어간 건 또다시 미숙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어깨에 걸쳐졌던 얇은 카디건을 벗었다. 의자에 걸지 않았다.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기훈은 문을 조용히 닫았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미숙은 그에게 다가갔다. 느린 걸음. 하지만 확실한 거리 좁힘이었다. 기훈은 미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감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존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숙이 그 시선을 받아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두 손을 기훈의 손에 올렸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원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기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미숙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러자 미숙은 천천히 그 손을 당겨 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깨와 어깨가 닿았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미숙이 먼저 그의 옷깃을 잡았다. 그리고 이마를 천천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기훈이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리드는 여전히 미숙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서요.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 말 속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선 넘는 횟수에 대한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확실한 감정만 남아 있었다.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미숙의 뒷목에 손을 올렸다. 가볍게 그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멈춰 있는 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조용히 무너졌다. 강렬하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가장 뜨거웠다. 침대 위, 의자 위, 조명 아래, 어디에도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감각은 지금 여기에 있었다. 세 번째 선, 그 마지막 문은 미숙이 열었고, 미숙이 이끌었고, 미숙이 끝까지 끌고 갔다. 여긴 진짜 멋있어. 남편의 메시지와 함께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 남편은 모자를 눌러쓰고 해가 기울기 전에 따스한 노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함께 떠난 친구들도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미숙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 짧게 타이핑을 했다. 사진 좋아요. 몸 조심해요. 문장은 짧았고 감정은 평평했다. 이젠 길게 쓰지 않아도 말의 결은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만큼이면 됐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났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손에는 브러쉬. 천천히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다. 슬픔도 기대도 심지어 후회조차 없었다. 익숙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조용한 인정. 시계는 오후 5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입술을 천천히 정리하고 귓불의 작은 귀걸이를 다시 꽂았다. 오늘 약속 시간은 저녁 6시. 장소는 또 다른 콜라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을 조금 더 짙게 바르고 나서 미숙은 일어섰다. 밖은 조용했고 집 안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리듬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의 콜라텍은 유난히 조용했다.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미숙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자리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낯설었지만 풍경 자체는 익숙했다. 반복된 공간, 반복된 조명, 반복된 리듬. 그 익숙함 속에서 미숙은 천천히 조용히 앉았다. 조금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 부드러운 인상에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말을 아끼며 손을 내밀었다.
미숙은 웃으며 그 손을 가볍게 거절했다. 괜찮아요. 전 오늘 그냥 쉬러 온 거예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거절도 예의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고 그 뒤로 미숙은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레지 않았다. 이 공간이 흥미롭지도 두근거리지도 않았다. 대신 미숙은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이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확인하려고 온 거지?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처음 콜라텍에 올 때의 그 두려움, 처음 손을 잡던 날의 떨림,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의 무너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한 발짝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욕망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미숙은 문득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달력 위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남편의 귀국일, 파리에서 출국해 인천 도착 예정 시간까지 메시지로 정확히 받아둔 그날. 미숙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다. 창문을 열고 침구를 털고 냉장고 속 반찬을 체크했다. 오랜만에 식탁보도 닦았다. 지금 와서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묻지 않았다. 청소기를 돌리고 난 뒤 조용한 거실에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채널, 익숙한 멘트, 그리고 익숙한 리듬. 언제부턴가 자주 들리던 트로트풍의 춤곡이 흘러나왔다. 어제였다면, 아니 한 주 전이었다면 몸이 먼저 반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 리듬은 단지 배경음에 불과했다. 어디선가 이미 끝난 감정이었다. 익숙한 곡이 낯설게 느껴진 건 기분 탓이 아니었다. 미숙은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 사진 프레임을 바라봤다. 남편,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 손에 와인을 든 채 어깨 너머로 누군가의 팔이 걸쳐 있었다. 몇 주 전 그가 보냈던 사진이었다. 미숙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어떤 색도 묻어 있지 않았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설렘도, 원망도, 단지 이 모든 것이 나였구나 하는 고요한 인정.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향했다. 조용한 오후였다. 공항 입구 유리문이 열리고 남편이 익숙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짙게 그을린 얼굴, 늘 똑같은 셔츠에 낯선 나라의 공기가 묻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미숙을 보며 짧게 웃었다. 보고 싶었어. 그 말은 기다려온 진심이라기보다 여행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인사처럼 들렸다. 미숙은 웃었다. 입꼬리만 가볍게 움직이며 말했다. 여행 어땠어요? 그의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무겁지 않았고 손에 익은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해외 뉴스가 흘러나왔고 미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도착 후 그녀는 캐리어를 복도에 놓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커피포트를 꺼내고 컵을 2개 꺼냈다. 커피를 올리는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숙은 조용히 커피를 따른 후 그 앞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너머로 남편의 눈이 있었다. 그 시선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미숙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번지면서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왔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천천히 스쳐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꺼내 다리 위에 손을 얹는다. 전기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배경 삼아
멍하니 토스터기를 바라보는 시간.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식탁 위엔 빵 한 조각, 삶은 계란, 잼 하나. 오늘 저녁엔 회식 있어서 늦어. 그 말이 유일한 대화였다. 지혜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마저 없었다면 오늘 하루 남편과 마주한 건 뒷모습뿐이었겠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고 아이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텅 비었다. 조용한 거실, 조용한 싱크대, 조용한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자막만 흘러가고 있었다. 지혜는 그 자막을 따라 눈을 움직이다가 문득 거울을 봤다. 거기 비친 얼굴은 무표정했다. 파데도 안 바른 얼굴, 다듬지 않은 머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익숙하다는 게 더 서글펐다. 출근 준비를 하며 옷장 앞에 섰다. 이전엔 고민했었다. 블라우스를 입을까, 니트를 입을까.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 꺼내 입었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일 지나치는 풍경인데 오늘은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그건 바깥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뭔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 때문이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감각.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을 수가 없었다. 그저 계속 잊고 있는 느낌. 사무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인사들이 오갔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11시예요. 지혜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하루 중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프린트를 하러 복사기 앞으로 향했다. 그때 팀장 윤석과 마주쳤다. 아, 지혜 씨. 그는 지혜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어제 전달하신 보고서 내용 깔끔하더라고요. 덕분에 회의 잘 넘겼어요. 별거 아닌 칭찬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혜는 당황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민망하게 너무 오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똑같은 대화였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윤석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 순간, 지혜는 이상하게 자신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로 존재하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고 그 낯설미 묘하게 기분 좋았다. 회의실에서 윤석이 지나가다 한 번 더 말을 걸었다. 오늘 블라우스 예쁘네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평소엔 바르지 않던 색이었다. 진한 로즈 컬러. 그 색이 어울리는 얼굴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오늘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진짜 웃음인지 기억 속 웃음을 흉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남편이 물었다. 지혜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손을 한 번 더 문질렀다. 아무 자국도 없었지만 계속 닦고 싶었다. 지워야 할 게 있는 것처럼. 그날 지혜는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 그 변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라는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지혜 씨, 이 부분 수정하느라 고생 많았죠. 딱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하셨어요. 윤석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팀장님이 방향 잘 잡아주신 덕분이에요. 누가 들으면 평범한 직장 대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지혜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이 고여버렸다.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고 말할 때는 꼭 눈을 맞췄다. 그리고 지적보다 칭찬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윤석은 자료를 넘기던 중 그녀의 손등에 슬쩍 손이 닿았다. 종이를 건네는 아주 짧은 순간. 스친 건 손끝뿐이었는데 지혜는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느꼈다. 머리가 순간 하얘지고
가슴이 조용히 두어 번 크게 뛰었다. 이건 그냥 우연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손을 다시 내려놓는 윤석의 표정은 어딘가 의도적인 모른 척처럼 느껴졌다. 이상했다.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많았고 손이 스치는 일도 직장에선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유독 윤석은 달랐다. 커피를 타오며 말 없이 건네줄 때도, 회의 중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길 때도 그의 시선은, 그의 말투는 지혜를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대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정신없이 업무를 마친 어느 오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윤석은 그녀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단 게 필요해 보여서요. 요즘 좀 지쳐 보이셔서. 그 한마디에 지혜는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런 말을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던가? 아니, 요즘 남편은 지혜의 상태나 표정을 유심히 본 적이 있었던가? 늦은 저녁. 지혜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리고 TV 앞에 앉은 남편에게 물었다. 밥 식기 전에 먹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핸드폰이 있었고, 지혜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로 웃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말이 없으니 표정도 없었다. 지혜는 그 순간 오늘 윤석이 건넨 초콜릿이 떠올랐다. 단맛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너무 달았다. 출근길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문득 윤석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지혜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무슨 생각이야. 그냥 좋은 팀장일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윤석이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보였을 때 지혜의 입꼬리는 자동처럼 올라가 있었다.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인사 하나로, 눈빛 하나로 마음이 이렇게 요동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다. 지혜는 그를 기다리게 됐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회의에서 누가 옆자리에 앉는지, 퇴근할 때 그는 먼저 나가는지, 메일을 보낼 때 이모티콘을 하나쯤 붙일까 고민하게 됐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은 순간 지혜는 차마 그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공간, 윤석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내일 점심은 같이 드시죠. 회의 끝나고 말 나온 김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살짝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지혜 씨 덕분에 요즘 출근이 덜 힘들어요. 그 말을 남기고 윤석은 먼저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지혜는 그 자리에 섰어 심호흡을 내쉬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작은 리듬은 윤석에게 맞춰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의 동선, 복사실 가는 타이밍, 심지어 퇴근 시간의 속도마저도 그 모든 게 지혜가 아직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자극이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생각보다 쉽게 습관이 되었다. 회식은 평소보다 길어졌다. 팀원들 몇 명은 일찍 일어나 빠졌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던 부장도 어느새 조용해졌다. 지혜는 조용히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주는 입에 맞지 않았고 맥주는 덜썩 김이 빠진 지 오래였다. 지혜 씨,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윤석이 말을 꺼낸 건 그렇게 자연스러웠다. 지혜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회식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차에 오를 때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엔진이 켜지고 라디오가 켜졌다. 볼륨은 작았다. 창밖은 어두웠고 차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가끔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와 지혜가 무심히 던지는 몇 마디, 그리고 윤석의 짧은 대답. 생각보다 조용하시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한순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렸다. 지금은 말보다 공기가 더 무겁잖아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눈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멈췄다. 붉어진 볼, 살짝 물기 있는 입술. 차가 조용히 신호에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지혜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많이 피곤하죠. 윤석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오늘 하루 때문인지, 요즘 계속된 감정의 무게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차는 바로 멈추지 않았다. 조금 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여기서 내려도 돼요. 금방 걸어가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를 세우진 않았다. 지혜 씨. 그가 부른 이름은 오늘 처음이었다. 그 순간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찰나 윤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았다. 갑작스러웠지만 거칠지 않았다. 눈을 감을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마음이었다. 지혜는 놀랐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입술을 떼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밀쳐내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이 그 순간 쏟아졌다. 설렘, 외로움,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오랜만에 느낀 감정 하나. 여자라는 감각. 윤석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작은 떨림이 눈꺼풀 사이에서 번졌다. 몇 초가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윤석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지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창밖도 그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되었다. 그제서야 지혜가 입을 열었다. 내릴게요. 문을 열고 내리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가방끈을 움켜쥔 손. 숨을 삼키는 목소리. 윤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혜는 천천히 걸어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입술의 감촉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생생히 떠올랐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멈췄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집 안엔 불이 꺼져 있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고 아이 방에서도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지혜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입술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부터 지혜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지혜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이 창밖처럼 멀게 느껴졌다가도 눈을 감으면 너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입술에 닿았던 감촉, 숨결, 침묵, 모든 것이 조용했기에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던 그 장면, 피해야 한다. 지혜는 수없이 되뇌었다.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말자. 가능한 한 말을 섞지 말자.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사람은 윤석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늘 그렇듯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혜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너무도 평범하게 말을 걸었다. 평범해서 더 낯설었다. 지혜는 짧게 고개만 숙이고 자리를 향해 걸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손은 자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순간이 있었다. 그의 기척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등 뒤로 느껴지는 존재감. 말을 건 것도 아닌데 그가 지나간 자리의 공기마저 의식됐다. 회의 시간. 윤석이 반대쪽 끝자리에 앉았다. 지혜는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언제부턴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투와 표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참 설명을 하던 중 윤석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다. 그 눈빛은 아주 짧게 머물다 지나갔지만 지혜는 느꼈다. 나를 본 거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윤석은 살짝 미소 지으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지혜를 무너뜨렸다.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의미가 그녀를 더 깊이 흔들었다. 지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지금 뉴스 보려 했는데 왜 이렇게 끊기지? 그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처럼 말했다.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도시락 용기들이 놓여 있었고 씻기지 않은 컵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다. 말을 걸어볼까?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머릿속으로 몇 가지 문장을 떠올려 봤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을 꺼내며 문득 윤석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혜 씨 덕분에 요즘 출근이 덜 힘들어요.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지혜는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먼저 불을 켜고 노트북을 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윤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지혜는 다시 평정심을 잃었다. 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윤석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지혜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리에 앉고 지혜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러나 스크롤을 내리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윤석이 다가와 말했다. 점심 드셨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가요. 그냥 가까운 데로.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나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으며 지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남편과 나눈 마지막 웃음은 언제였을까? 함께 밥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한 건 도대체 몇 년 전이었을까? 그리운 감정들이 지금 윤석 앞에서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있었다. 설렘, 기다림,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을 받는다는 확실함.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도 예뻐요. 지혜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9시를 넘긴 시간, 책상엔 식지 않은 커피와 미처 닫지 못한 엑셀 창만 남아 있었다. 지혜는 책상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일은 끝났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 윤석은 반대편 책상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서로 몇 마디 나눴지만 그날의 대화는 유난히 간격이 길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 건 윤석이었다. 밥 먹고 갈래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망설임으로 마무리됐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하나로 대답은 충분했다. 잠시 후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섰다. 내려가는 동안 단 한마디도 없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지혜는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바라봤다. 윤석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아서 두 사람이 침묵으로 만들어낸 공간이 더 짙게 느껴졌다. 윤석은 식당 방향이 아닌 도심 외곽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지혜는 묻지 않았다.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걸까? 차 안엔 음악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다. 창밖에 스치는 불빛만이 두 사람의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15분쯤 지났을까? 윤석의 차는 작은 골목 안, 낡고 조용한 여관 앞에 멈췄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석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가 숨을 고르는 듯 눈을 감았다. 지혜는 문을 열었다. 무겁지 않은 동작. 그러나 의미는 그 어떤 말보다 강했다. 윤석도 따라 내렸다. 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에선 키를 건네주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방 안은 작고 단정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지혜는 한 발짝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벽을 등지고 섰다. 윤석이 문을 닫았다. 철컥.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한 걸음씩 다가섰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입술이 닿았다. 이번엔 놀람도 망설임도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안았다. 옷이 벗겨지고 손끝이 피부를 더듬고 숨결이 맞닿을수록 그들은 조금씩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모든 행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속의 감정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은 채 윤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손이 그의 등을 끌어안았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남편도, 집도, 아이도. 그저 지금 이 사람의 품에 있는 자신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한참 후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은 지혜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다. 11시 48분.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었다. 지금 무서워요? 윤석이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더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건 끝난 후의 공기예요. 그 말에 윤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시간이 흘렀고 둘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그 공간에 남아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그 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자 곧 윤석이 들어왔다. 둘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나쳤다. 서로가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대화보다 움직임 하나, 시선 하나로 이미 충분히 이어져 있었다. 점심시간, 회의, 복도에서의 짧은 스침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혜는 알고 있었다. 그 다름없음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왔어. 응. 그 이상은 없었다. 지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를 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어제와 같은 색.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또렷하게 바르고 싶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내 메신저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전 직원 워크숍 일정 안내 1박 2일. 참여는 의무.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장소는 외곽의 연수원. 지혜는 화면을 확인하고 손끝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머릿속으로 일정이 그려졌다. 출장이라기엔 애매하고 휴식이라 하기엔 너무 긴장되는 자리. 점심 무렵 윤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같은 조네요. 그 말에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숨을 내쉬고 시선을 엇갈리게 피했다. 집에 돌아온 밤, 지혜는 캐리어를 열었다. 필요한 옷들을 천천히 접어넣고 한참을 망설이다. 서랍 속 얇은 슬립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팔꿈치만큼 얇은 끈, 비치듯 말듯한 소재, 가방 구석에 천천히 넣었다. 뭔가를 감춘다기보단 스스로에게 먼저 인정하는 느낌이었다. 다 챙기고 나자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출장이야? 워크숍. 아, 잘 다녀와. 그 말뿐이었다. 지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가방 안의 슬립이 자꾸 떠올랐다. 가벼운 천이지만 그 무게는 마음보다 무거웠다. 워크숍 첫날 밤. 강의와 게임이 끝나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누군가는 술자리를 향했고 누군가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지혜는 방에 들어와 커튼을 걷었다. 창밖엔 어둠과 산빛만 남아 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앉으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켜졌다. 205호로 잠깐 올래요? 윤석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하다 폰을 조용히 뒤집었다. 그리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었다. 205호 앞. 노크는 하지 않았다.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엔 조명이 하나뿐이었다.
윤석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지혜는 말없이 그 옆에 걸터 앉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리모컨 하나가 눌렸고 작은 소리로 TV가 켜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그 어떤 대사보다 진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 안. 일행은 피곤한 얼굴로 뒷자리에 몸을 기댄 채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고 지혜는 같은 조였던 몇몇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윤석의 차로 조용히 이동했다. 짐 뒷좌석에 놨어요. 괜찮죠?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그 짧은 눈맞춤. 어젯밤 침묵 속 온기보다도 오늘의 눈빛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출발 후 얼마간 말이 없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바깥 풍경만 조용히 흘렀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복잡하게 얽힌 마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조용한 공기가 좋았다. 그 순간 윤석이 운전대를 잡은 왼손을 놓고 천천히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너무 분명했다. 지혜는 움찔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확신 같은 것. 누구도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차는 느린 속도로 도시 외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로의 간판이 나치게 다가왔다. 지혜는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익숙한 교차로, 그리고 익숙한 건물. 차는 조용히 그 앞에 멈췄다. 낡은 간판, 희미한 불빛. 모두가 잠든 주말 오후의 외곽 여관.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지혜가 먼저 문을 열었다. 선택은 그녀가 했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하이힐 굽이 바닥을 2번 눌렸다. 지혜는 조용히 뒤도 안 보고 걸었다. 윤석이 따라 걸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는 손. 엘리베이터 안의 조용한 숨.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조용히 열린 문. 방 안 공기는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지혜는 외투를 벗으며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윤석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말없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지혜는 몸을 돌려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에 닿는 숨결. 팔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 그녀는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다. 하나씩, 천천히.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지혜는 더 이상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을 보지 않던 남편도, 의심 한 번 없이 보내준 문자도, 잘 다녀와라는 짧은 문장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포개진 손, 겹쳐진 숨, 그리고 마주 본 시선. 그 안에 담긴 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욕망일 수도, 지친 마음의 도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죄도 도덕도 무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행동이 말보다 앞섰고 감정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윤석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불빛은 흐렸고 침묵은 깊었다. 한참 후 방 안의 작은 숨소리만 남았을 때 지혜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허락.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을 열었다. 지혜는 조용히 상을 차렸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익숙한 메뉴였고 손놀림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한번 바라봤다. 잠시 시선이 멈췄다. 묵지 않은 머리, 더 진해진 아이라인, 선명한 립스틱. 요즘엔 왜 그렇게 꾸며? 지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고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무표정한 식탁 위. 말없는 변화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요즘 들어 지혜는 거울을 더 자주 본다. 화장도, 옷도, 머리카락의 윤기까지 전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식단을 조금씩 조절했다. 저녁엔 유튜브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하며 땀을 냈다. 몸이 가벼워졌고 피부가 밝아졌고 표정엔 힘이 생겼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지혜 씨, 요즘 완전 예뻐졌어요. 연애하세요? 지혜는 가볍게 웃었다. 설마요. 그럴 시간도 없는데요. 하지만 웃는 얼굴 아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점심시간 윤석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딱 지금 이 모습. 그 말은 짧았지만 지혜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을 제일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오래도록 없었으니까. 집에서는 남편이 가끔 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눈이 멈추는 횟수가 늘었다. 그 시선 속에 질문이 있는 건지, 낯설미 있는 건지, 지혜는 굳이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제야 여자의 얼굴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 밥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남편은 갈증에 눈을 떠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불이 꺼진 줄 알았던 공간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거실 창가 앞에 섰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말소리는 작았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샤워 중일 때 남편은 그녀의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문자, 통화 기록, 메신저 모두 평범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잠시 폰을 내려다보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잠시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예민했나.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 놓인 창문 너머 지혜는 가만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거울 대신 유리에 비친 자신을 보며 요즘 들어 지혜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한 척 흘려보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은 자주 피했고 그 피함은 자연스럽게 회피가 되었다. 남편은 점점 불편해졌다. 말을 걸기도 조심스러웠고 괜히 시선을 맞추는 것도 어색해졌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지혜의 호흡은 고른데 그 숨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설마 확신은 없지만 그 의심은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 시각 지혜는 퇴근 후 윤석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 잔잔한 음악, 따뜻한 라떼. 지혜는 조용히 머그컵을 감싸 쥔 손 위에 윤석의 손이 살짝 포개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 이런 적 처음이야. 그 말은 떨림도 장식도 없었다. 단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윤석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한 동작이면 충분하다는 듯. 남편은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손에 걸린 천을 꺼냈다. 얇고 낯선 질감. 지혜가 평소 입던 옷들과는 결이 달랐다. 슬립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조각을 들고 서 있었다. 기억을 더듬었지만 이 옷을 본 적은 없었다. 최근 들어 지혜는 출근 시간이 달라졌고 퇴근 후엔 종종 혼자 걷고 오겠다며 늦게 들어왔다. 화장도 달라졌다. 립은 더 진해졌고 눈매는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건 아니었다. 슬립 하나, 화장 하나, 퇴근 시간 하나로 누구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흘렸다.
아니겠지. 설마.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말도 아니었다. 단지 점점 더 작아지는 믿음의 마지막 끈처럼 공기 중에 가만히 흩어졌다. 지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현관 센서등이 켜지고 그 아래에서 잠시 신발끈을 확인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그녀만 들을 수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에는 윤석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단 하나의 문장. 그 문장 안에는 질문도 설득도 여지도 없었다. 그냥 확신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지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입술에 바른 레드빛 립스틱이 강하게 빛났다. 예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색. 지금은 그 어떤 색보다 정확하게 자신을 말해주는 색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갑게 감겼다. 하지만 지혜는 외투를 여미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어 주었다. 택시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기로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발굽이 인도를 두드릴 때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정리됐다. 무심한 남편, 말 없는 식탁, 지워진 여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 웃었고 견디기 위해 자신을 접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갔다. 감정도, 기대도,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도. 그런 자신을 다시 꺼내준 사람이 있었다. 윤석은 늘 조심스러웠다.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한 번도 먼저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혜는 그 앞에선 스스로를 내주고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만남을 약속한 카페 근처. 윤석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지혜를 보며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늦었죠. 지혜가 말을 건넸다. 윤석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지금 오셨으니까 딱 맞아요.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윤석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 있는 감정, 욕망, 그리고 책임까지도 보였다. 무섭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지혜는 손을 뻗었다. 윤석의 손등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나 지금 이 선택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손을 꽉 잡았다. 서로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해졌다. 지나가는 차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음악도, 가게 안의 웃음소리도 그 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동자와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만이 존재했다. 지혜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있다고. 그 밤 지혜는 윤석과 함께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하게 될지 말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감정이 대답하고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도 먼저 문을 연 사람은 지혜였다. 조용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윤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선에 맞춰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다시 시작된 여자. 그리고 그 시작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마침표였다.